문재인, 노무현, 김대중이가 우리나라 배려놨어요. 이 노동자들도 또 인권 해가지고 너무 자유를 줘가지고요. 지금 돈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 나 같아도 안 해요. 미쳤어요, 허게? 예? 노동자들이 우선주의인데 인사권 뭐든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젊은 놈들 노는 놈들한테 문재인은 또 한 발 더 나가서 청년수당을 5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일 안 치워. 그러니까 또 어떻게 애들 들어가면 50만 원 가지고 용돈 받아 쓰고 부모님이 밑에서 먹고 자고 그러면 부모님 어차피 죽으면 그거 내 건데 내가 뭐로 뭐 빼빠지게 일해. 그런 놈들이 많아요. 또 아버지 어머니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한테 재산 물려줄 건데 미리 주세요. 그런 놈도 많아요. 아주 정신 상태가 예를 들어서 옛날 어른들 말은요, 낚시를 해서 잡아주는 것보다 잡아가지고 손에다 쥐어주는 것보다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선생들이요, 인성교육, 사람 교육을 먼저 해야 왜 공부를 해만 되는 이유도 빨리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인성교육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이런 부모들도 인성에 대해서 자식들을 안 가르쳐요. 잘 거의. 근데 선거 때는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라도 단합해가지고 국민의힘당으로 다 몰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전주라고 그러셨나요? 네. 전주가 아까 6.25 때, 와, 사실 그런 얘기 처음 듣거든, 저는요. 저는 6.25 때 가시면 제가 올해 79이거든요. 예. 그 6.25 때 어린 나이였었어요. 예.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근데 그 머리에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맞아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그 주인 어른이 그 손꼽비를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나를 죽이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쏘아 죽이더라니까. 그러면 이민군이 예, 우리 이민군. 국민을 직접 쏘아서 죽이는 걸 보셨다, 그죠? 그럼요. 따발총으로? 예. 처음에는 안 죽이고 머리로 안 주려니까 내 머리를 따발총으로 개머리판으로 내치고 그래도 안 주니까 그냥 쏘아 죽이더라니까요. 그걸 그게 김일성 수령님의 명령이다. 그 소리를 내가 똑똑히 들었어요. 근데 그 어릴 때 그런 모습 보고 아저씨께서도 충격을 많이 받았겠다, 그죠? 그걸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잊을 수가 없죠, 그거를. 평생 못 잊죠. 내 앞에서 총으로 쏘아서 죽는 분을 봤으니까. 교수님, 그때 나이가 어릴 때 몇 살 때였죠? 아저씨는? 그때 4살인가 5살인가 그랬어요. 와, 그 평생 그 트라우마로 남았겠다, 그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힘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저는 우리 부모님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부모도 나도 가난한 집에 태어났잖아요. 예. 그래 그런 거 어린 나이에 보고 너무 가난하니까 그때는 밥 3끼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내가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요 완전 무법천지였었어요. 그 당시에? 예. 어느 정도 무법천지였냐면 예를 들어서요, 손님 오다 하고 30살 동갑이라고 쳐요. 그럼 손님이 부잣집 분이고 나는 가난한 집 사람이에요. 근데 손님은 지갑에다가 한 50만 원씩 넣어놓고 다녀. 옷도 좋은 거 입고. 근데 내가 한쪽으로 끌고 들어가 뒤집어 패고 50만 원 빼서. 그럼 손님이 한 동네에서 내가 사니까 나한테 뺏겼으니까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해. 그럼 경찰에 와서 나 일단 붙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50만 원 뺏었잖아요. 그럼 10만 원만 주면 바로 내보내. 그러면 손님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금방 신고가 경찰서 끌려갔는데 금방 나왔으니까. 그럼 경찰에 가서 항의를 하면 경찰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억울하면 네가 경찰에 임마가 그랬다고. 그렇게 무법천지했었어요. 그리고 손님이 35살이고 내가 30살이잖아요. 5살이면 형님 또 둘째 형님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싸움을 잘해. 그래야 손님을 되게 두드려 패면 내가 이기잖아요. 그럼 35살 먹은 사람이 나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야 했어요.
국민이라고 안 부르면 죽으니까.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조직 폭력배들이 이 명동, 종로 이렇게 저 남대문 시장 근데 그 한번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보호비를 받았어요. 보호비? 보호비. 그래가지고 매일 돈을 안 주면 얼마씩 안 주면 장사를 못해. 때려 부신다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금방 나와.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들이 돈 10만 주면 그냥 내보내 조직폭력배도. 그러니까 후환이 들어와서 신고도 못해. 그런 거를 박정희가 싹 잡은 거예요. 와. 그때 그 깡패들 잡아들이고 할 깡패도 때 뭐 그냥 싹 잡은 거라고요. 그게 뭐냐면 군사 혁명하고 난 후에 박 대통령이 하시는 말이 한국적인 민주주의로 해야 된다. 맞아. 예? 한국적인 민주주의로 싹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직폭력배들 뭐 이런 거 다 그냥 싹 없앤 거예요, 그냥. 멋있다. 그리고 청계천에 청계천하고 중량천하고 탄자촌이 수십만 가구가 있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주를 시키도 못했거든요. 그거를 박 대통령이 일사천리로 난곡지구하고 성남으로 다 이주시켰어요. 맞아. 땅 20평, 30평씩 주고. 이주 비용이 땅 20평, 30평 줬어요. 그냥 땅만. 그리고 당신들 나머지 알아서 해. 다 이주시켰다고요. 그래서 성남이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난곡지구 꼭대기 가면은 그 아파트 지금 재건축을 했는데 그걸 다 옮겼고. 그래서 청계천이 깨끗한 거예요. 지금 그 청계천 구가 정도 가면은 옛날 판잣집 그대로 있어요. 조금 남겨놨다고. 언제 한번 가면 옛날 내 그 모습 그대로 남겨놨어요. 그건 난 못 봤는데. 청계천 구가 가면 있어요. 있어요? 예. 옛날 판잣집. 그것도 좋은 걸로 남겨놨어요 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그리고 저는 또 아저씨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호남분이잖아요. 네. 호남분 중에 대부분 죄송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박정희나 이승만을 되게 욕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은 게 없다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때 안 나타났으면 우리나라 쪽박 찼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김명삼, 김대중이었어요. 박정희 뭐 군사 독재자라고 그랬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군사 독재자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지금도 군사 독재자 박정희라고 그래요. 맞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포항제철을 건설한다고 할 때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렇게 가난한 우리나라가 후손들한테 먹고 살 먹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당장은 당신들 말이 옳을 수도 있지만 몇십 년 지나고 나면 내 말이 옳다. 포항제철을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포항제철 없으면 우리나라가 발전 못했죠. 그럼요. 자동차 사업도 안 되고 그리고 조선 사업도 안 되고. 경부고속도로 놀 때도 김영삼, 김대중이가 포크레인을 받아 공사 보덕에 얼마나 반대는 들어놓았잖아요. 예. 그리고 강남에 이게 발전이 개발된 게 박 대통령이 그 삼성동 봉은사 있잖아요. 그 봉은사 건너편 코엑스 그 일대가 다 봉은사 땅이었어요. 삼성역까지 다 일대가 봉은사 땅이었다고요. 그거를 주지스님 박 대통령이 직접 만나가지고 나라에서 꼭 필요한 땅이니 팔아라, 보상을 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또 50년 전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죠. 정부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부고속 놓으면서 한남대교 놓으면서 그때는 제3항경교라고 그랬죠. 그 놓으면서 강남을 개발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역센터 제일로 큰 거 우뚝 쓴거 지었잖아요. 예. 코엑스 옆에 그걸 제일 먼저 지었다고요. 그래서 한전이 들어오고 예. 길 그런 건너? 거예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코엑스도 만들고 그 땅을 안 만들었으면 한전도 못 들어오고 무역센터 못 만들고 코엑스도 못 만들어요. 그거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큰 일을 했다고. 박정희 대통령 그거 헤아리. 들어가고 그래서 주짓수면 싸운 것도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저 정부에서 인수한 거예요. 네? 뭐 주유 스님도 그래도 그런 박정희 대통령 해안을 높이 평가했기 근데 박 때문에. 대통령이요 예. 사람을 만나면요 설득하는 데가 1인자야. 박 대통령이 설득하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은 포항제철도 김명상, 김대중 설득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경부고속도로도 그렇게 반대했던 거 설득해가지고 그걸 놓은 거예요. 지하철도 서울의 지하철도 그때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이 뭐라고 하냐면 지상으로 다니는 차도 없는데 무슨 땅굴을 파느냐고. 그것도 차관 빌리다가 했거든요. 비대다가 땅굴을 파냐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나 지금만 보지 말고 우리는 뭐 평생 이렇게 살라는 법이 없고 앞으로 50년, 100년 지나면 지금 안 만들어 놓으면 못 만든다. 그래가지고 지하철도 1호선 그때 만든 거예요. 그때 지하철 1호선 만들 때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죠. 그때 개통하는 날 유격수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일본 차관을 빌려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요 이 경부고속도로 놀라고 그럴 때 차관을 빌리라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돈 빌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딱 한 군데 빌려준다는 데가 있었거든요. 예. 독일. 독일. 독일이 조건이 있어요. 빌려준다는 조건이. 탄광에서 일할 사람이 자기네랑 없으니까 탄광에서 일할 사람, 간호사가 없으니까 간호사하고 그래가지고 간호사를 파견시키는 조건으로 차관을 빌린 거예요. 맞아요. 그때 당시 박 대통령이 그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간호사를 보내주면서 그 인사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예. 어떤 눈물을 흘렸냐면 나라가 가난해서 여러분들이 거기가 고생하러 간 걸 대통령으로서 뻔히 고생을 알면서도 당신들이 갈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마음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어느 대통령 놈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는 놈 있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죠. 김영삼, 김대중이가 박정희 대통령 군대 독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 했어요. 박정희가 잘한 게 뭐였어요? 김현철이가 부통령 같은 행동하면서 인사국까지 나가고 권력형 부정축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영삼은 나라 부도까지 냈잖아요. 맞아. IMF 터지고. 예. 김현철의 아들이 권력형 부정축제를 해가지고 김영삼이가 자기 자식 자기 손으로 구속시킨 사람이에요. 맞아. 대통령 시대. 그러면 김대중이도 그걸 다 봤잖아요. 예. 그러면 김대중이도 올바르게 했었잖아요. 자기 아들도 갔잖아. 권노갑이가 김대중이 평생 오른팔 노릇한 사람이에요. 예. 그놈이 몇천억 해먹다가 걸려가지고 김대중이도 자기 오른팔 노릇한 권노갑이를 구속시킨 사람이에요. 그걸로 끝났냐면 아들 3명이서 권력형 부정축제 해가지고 자기 자식 자기 손으로 구속시킨 사람이에요. 김대중이도요. 예? 그렇게 그 자식들 평생 직장 가진 거 뭐 있어요? 부정축제 한 거 가지고 지금까지 아들 3놈이서 편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맞아. 예? 그러면 노무현이도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자신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님이 권력형 부정축제 해가지고 걸려들어서 노무현이도 자기 형님 자기 손으로 구속시킨 사람이에요. 맞아. 노건평이.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대우 건설 사장이 그 자살까지 한 거예요. 그때 자살한 사람 많았어요. 예. 부산시장도 아니, 자살하고. 대우건설 사장 대표적으로 자살했다 한강 뛰어내려서 자살까지 한 사람이에요. 예? 왜 그렇게 했어요? 예? 그때 정몽원도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도 그런 걸 봤으면 잘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제일 나쁜 놈이야. 제일 나쁜 놈 맞아. 예. 이북은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막 그냥 허구한 날 허거대고 막 하는데
이북이 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적제, 예? 이적제를 해줘야 되죠. 아니 아니 검수한박 검찰이 죄짓돈들을 조사를 못하게 수사를 못하게 검수한박 통과시키고 사인까지 오고 나간 놈이 문재인이가요. 거부권 안고. 아이고, 그 문재인 얘기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라 팔아먹은 놈이에요, 저는. 그리고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요만한 CTR 그거 있어요. USB. 예, 그거를 파내야 돼요. 그거 뭔지. 맞아요. 예? 근데 들리는 얘기는 원자력 설계도를 줬다 그런 얘기가 네, 들려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나쁜 놈이에요. 저는 완전히 나라 팔아먹은 놈이에요, 저는. 지금 윤석열이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잘하는 예? 맞아요. 예. 앞으로는 윤석열이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미사일 한 방 날라왔는데 세 방을 이북에다 떨어뜨리게 해준 거예요. 맞아요. 얼른 속 시원하잖아요. 속 시원하죠. 예? 그렇게 그 뒤에 해야지. 반응이 그러면 자기네들도 세 방이 날라왔으면 6발을 우리나라 쪽으로 쏘야 되는데 지금 못 오고 있잖아요. 안 되지. 겁먹은 거야 일단. 예?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서 호남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진짜 올바른 시각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상당히 진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손님이 아이고 나는 배운 대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참 그래도 연세가 그 연세 되시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6.25 이후부터 그 대한민국 현대사를 다 꿰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저는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살까?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정치꾼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맞아. 세계 어느 나라도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우수한 나라예요. 단군님이 이 나라를 건국하신 지가 4350년 전 10월 3일 개천절이거든요. 단군님이 우리한테 지금 물려준 말이 있어요. 한 가지는 지금 4000년이 넘었는데도 홍익인간이 되어라는 말은 유산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홍익인간이라는 말 뜻속에는 좋은 말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마음과 생각을 올바른 쪽에 쓰이면 행복함을 느끼며 살 수 있지만 마음과 생각을 나쁜 쪽에 쓰이면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 수 있다. 100% 옳은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부모님한테 물질적으로 효도는 못하지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자식이 의무감으로 부모님의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좋은 말씀을 4000년 전에 하셨다고. 근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가 2500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나라에 오신 지가 2000년 조금 넘어요. 근데 4000년 350년 전에 이 나라를 건국하신 분이 이 단군님이시라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저 미국도 한 300년도 안 돼요. 미국이 건립한 지가. 예? 이 4300년이 넘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한 과정에서 어린이라는 호칭이 있고 청소년이라는 호칭이 있고 성인이라는 호칭을 우리가 붙여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어린이날 기념식도 주고 청소년날도 있고 성인날도 있고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태어나서 제일로 먼저 가르친 말이 할아버지 할머니 말부터 안 가르칩니다. 어느 부모든지 아버지와 어머니 말부터 가르치거든요. 근데 부모님한테 불러드리는 호칭을 어떤 뜻으로 왜 불러드려야 되고 자식이 의무감으로 부모님의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럼 제일로 먼저 이 생에 태어나서 호칭을 아빠 엄마라는 호칭으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부모님한테 불러드리는 호칭을 어떤 뜻으로 왜 불러서 그 이유를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가르치는 부모가 요즘 젊은 세대는 하나도 없어요. 거의. 그리고 어린이 정신 연령에 맞게 성장 발육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어린이에서 청소년 넘어가면 너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고 청소년이므로 청소년 정신연령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면 너는 이제 청소년이 아니고 성인이므로 성인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부모도 없고 선생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가르치냐,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이라는 공식. 그리고 부모님도 공부만 잘하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 공부할 때 선생님 그림자만 밟아도 죄를 진다고 그랬어요. 그림자만 밟아도.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이요,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 예를 들어서 학생이 책상 앞에서 졸고 있으면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졸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졸리는데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 그러면 공부하기 싫으면 밖에 나가서 서 있어. 그럼 바로 112에 신고해. 우리 선생님이 나를 탄압한다고. 그러면 경찰이 와서 선생님을 데리고 가요.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옛날에 우리들은 공부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러면 회초리도 맞았잖아요. 손바닥도 맞았고. 그걸 당연한 걸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렇죠. 예? 우리는 군대 가서도 선임병들이 이유가 없이 때려도 아 이거 군대구나 그렇게 맞았어요. 지금은 뭐 야 이 새끼야 그 소리 한마디만 해도 그냥 신고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지금요 문재인이가요 우리 때만 해도 60만 군대 있었거든요 현역이. 그렇죠. 근데 지금 문재인이가 개월수를 줄이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현역이 30만 명밖에 안 돼요.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북은 장교 빼고 현역만 120만 명이에요. 전쟁 일어나면 그냥 집니다 우리나라. 현대전 때 지지는 않지만 우리 숫자가 많이 인해전 수도는 그냥 기는 거예요. 30만하고 120만 명인데 우리나라 군대는 이북의 군대보다 전술적으로 이 훈련이 반도 안 돼요.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군대 생활 18개월 하는 걸 좋아하고 군대 안 보내는 걸 좋아해.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싸울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미사일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인해전술로 싸울 게 많거든요. 결국 보병전이죠 마지막에는. 네. 문재인이가 뭐 국군 수만 줄인 게 아니고 전방 부대도 해체하고 전방부대 초소 다 해체했잖아요. 해체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거 탱크 오는 길목 뭐 바리케이트라 그러나 네. 그것도 다 해체하고 그러니까요. 뭐 확성기도 해체하고 이거는 완전히 막 네. 어? 아 남한에서 이북으로 저 탈북민들이 저 남한 광고 선전하는 거 보내는 것도 못 보내게 법으로 만들어 놓고. 대부풍선 예. 맞아요. 완전히 이거는 뭐 김정은이 꼬봉이 꼬봉. 아이 저 뭐야 우리나라 해경 경찰 하나가 표류하다가 총 맞아서 죽은 걸 이북에서 건져내 가지고 불태워서 화장시켜 버리는데도 거기에 대한 별로 논평 없이 그냥 끝나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냥. 거의 드러나잖아요 다 그 실체가. 근데 그거를 지금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탄압한다고 그러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탄압. 응? 이재명이 조사한데도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탄압한다고 그러고. 근데 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에요. 국민들 머릿속에 올바르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저는요 솔직히 나쁘게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이나 한번 우리나라 더 한번 침략해가지고 지배를 한번 더 해야 정신 차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정신 못 차렸어요. 지금 제가 79인데요 79 먹었어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예? 그런데 젊은 놈들 노는 놈들한테 50만원씩 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난
그리고 제가 79이니까 노령수당도 받는 나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수입 있다고 안 줘. 맞아, 안 준다. 네? 근데 젊은 놈 노는 놈들한테는 준다고요. 아니, 어르신들 수입 있으면 더 잘 하시라고 그럼요. 줘야 되잖아. 더 줘야 되거든요. 안 주게끔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손해보도록 만드는 거야. 예. 일을 하면은 열심히 그러니까요. 돈 수입이 되고 만들어놨어요. 수입이 되고 저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예. 주려면 다 주지. 왜 준다고 저 유임을 보내놓고 와서 신고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어르신 그러면 이거 하지 마시고 놀아라 이 말이야. 모르면 집사람 거 내 거고 50만 원씩 한 달에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예. 한 달에 50만 원씩. 근데 50만 원 받자고 이거 어떻게 안 해요? 또 차라리 일하는 게 낫지. 일하는 게 낫지. 근데 문제가 노령 그 수당이 문제가 많은 게 근로소득 하면 할수록 그걸 감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당연히 줘야죠. 주고 해야지 어르신들도 신나서 일도 하고 그렇죠. 또 그 수입이 생기면 또 저축도 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일을 지금 하면 저 수입 없는 나이 먹은 사람들 전부 다 50만 원씩 다 받고 있어요. 저 30만 원씩. 그 20만 원씩 쓰는데 저 문재인이가 30만 원을 올려줬잖아요. 또 40만 원 한다 그러잖아. 네, 40만 원. 그러니까 윤석열도 안 올려줄 수가 없어. 왜냐면 이재명이가 내가 당선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해주겠다는 표 주지 안 해주겠다는 표 주겠어요? 맞아. 그래 같이 주겠다는 거야. 아니 이번에 이태원 그 사건도요. 젊은 놈들이 사람이 너무 많고 위험하다고 느끼면 거길 빠져나와야지 빨리. 한두 살 먹었어. 전부 다 20살이 넘게 먹은 놈들이. 예? 그런 상황 판단이 안 서? 그래놓고 거기다가 뭐 죽은 사람들 뭐 경찰이 잘못했느니 경찰 내가 텔레 보니까 경찰하고 119 대원들 고생 엄청나게 했더라고. 고생 많이 했어. 예? 근데 뭐 예? 경찰이 뭐 무능하고 뭐 신고했는데 안 오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야지. 그때 아니 경찰 가족들이요 지금 고개 숙이고 다녀야 돼. 예? 근데 신고해서 제때 대응 못한 건 잘못한 건 맞지만 제가 볼 때 그때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 삼각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있었는데 촛불 시위하는 친구들이 대통령실 쳐들어간다 그러고 이쪽으로 시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경찰 병력들이 다 그쪽에 가 있었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촛불 세력들이 이 데모를 하니까 병력이 이쪽으로 다 배치됐단 말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평화적인 그런 장소잖아. 원래 이태원이. 여기는 주차자가 없고 그러니까 여지가 부상사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 병력이 전부 다 이쪽으로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광화문으로 다 광화문부터 용산까지 내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거 다 배치됐고 그리고 내가 볼 때 촛불 하는 애들이 그렇게 시위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날 토요일이잖아요. 맞습니다. 토요일인데 경찰들 병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경찰 병력이 이쪽 그 빠졌기 때문에 정도면요 예. 경찰들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내가 봐서. 그리고요 방송에 나왔잖아요. 예. 경찰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위험하니까 해산 좀 하십시오. 그리고 가게 문도 일찍 좀 닫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경찰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요? 유세 떨고 있네. 경찰한테 그렇게 했어요. 유세 떨고 있다고. 근데 유세 떨고 있네. 그런 사람들한테 뭐 욕을 하겠어요. 욕하면 또 뭐 경찰이 욕했다고 또 난리 나죠. 난리 나지. 예. 그러니까 유세 떠는 게 아니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 얼마나 더 해요, 경찰이? 할 수 없죠. 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경찰 몰매 받잖아요, 지금. 예? 그건 이제 보고 체계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실보다도 경찰청장이 늦게 알았다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경찰청 그 사람도 문제는 잘못된 건 맞아요. 용산구청하고 잘못된 건 맞는데 근데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다 해쳐봤거든요. 예. 근데 이태원 지구대에서 인원이 20명이래요, 경찰이. 20명인데 사람 많고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음. 근데 지원해줄 요청한 인원이 다 광화문 쪽으로 가가지고 없는 거야. 광화문 가고 맞아요. 예. 그럼 지원해줄 요청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지금 뭐 지방에서까지 전부 다 전경들을 다 올려와가지고 광화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럼 지원해줄 요청이, 그러면 광화문이 또 뚫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어느 좀 있어요. 그날 사실은 촛불 세력들이 그렇게 집회를 했기 때문에 경찰 병력들이 다 이쪽으로 배치됐기 때문에 난 그런 그 공격이 생긴 거예요. 촛불 든 사람들, 난 사람들이라고 안 해요. 촛불 든 새끼들, 문재인이가 잘못하면 왜 촛불 안 들어? 맞아요. 에? 아니 윤석열이가 잘못하면 왜 촛불 들어? 그런 개새끼들이 어디가 있어야 돼? 난 막 차 안에서도 예. 논리적으로 난 막 해요. 아우 그래도 네? 뭐 아니. 선생 호남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른 말을 해주시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아, 그러니까 어떤 놈은 그래요. 아저씨 고향이 어디요? 전라북도 전주다. 왜? 전라도 사람이래. 아니 전라도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뭐 나쁜 걸 좋다고 얘기해? 맞아요.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고. 맞아요. 예? 지금요 우리나라가 심각하거든요. 일본, 이북, 러시아, 중국 다 우리 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국이 우방부라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그래도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힘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6.25 때요 이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 안 했으면요 남한도 공사나 금방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막 전주 밑에 남은 쪽 다까지 점령됐었는데요. 예? 그리고 이 미국 사람들이요 6.25 전쟁 때 38,000명 죽었어요. 맞습니다. 많이 예? 죽었죠. 38,000명을 죽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상 한 푼도 안 해줬어요. 예?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이 세금 낸 돈으로 연금 주고 보상 다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10년 전인가 아마 동두천에서 미군이 탱크로 여고생 2명 깔아서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난리 났잖아요. 형수님 미스님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당신네 나라를 위해서 38,000명이 죽었는데 당신네들한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훈련에다가 여고생 사고로 이렇게 2명이 숨졌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38,000명이 죽었으면요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예? 우리가 월남에 가서 38,000명이 안 죽었어요. 형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예. 월남에 가서 38,000명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하면서 38,000명이 죽었어요. 이게 참 그죠? 예?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미군 철수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철수하라고. 배영망덕하죠. 배은망덕은 미국 쪽에서 보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맞아요. 예? 아 우리가 봐도 배영망덕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시절에는 미국하고 협조가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 합동, 저 뭐야 한일 한미일. 세 합심해가지고 한편이 돼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예.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랬어요? 더불어민주당 새끼들. 실을 어떻게 일본 사람하고 합동훈련을 하냐? 난리 친 거 아니에요 또. 이재명이도 그러고. 예? 이재명도 그렇고. 예. 예? 그런 미친 새끼들이 아니 우크라이나 봐요. 예? 군사적으로 약세니까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요 우크라이나도 벌써 끝났어요. 끝났죠. 예? 우리나라도 미국이 안 도와주면요 그냥 끝나는 나라예요. 맞아요. 예? 우리 집 와가지고 김일성 수령님의 명령이시다 재산 가져가는데 개머리판으로 머리 대치고 말 안 들으니까 총을 쏴 죽이는 놈들이에요. 야 그걸 참 어릴 때 직접 목격하셨기 때문에 진짜. 나 그 얘기 저 젊은 놈들한테 해줘요. 네. 그 젊은 친구들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요. 네. 걔네들은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젊은 애들을 보면 교육을 잘못 받은 애들 되게 많거든요. 정규조 교육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그런 사상을 더불어민주당 갖고 있는 애들 사람들 많아요.
뭐 미군 철수라고 그러는데 너네들 그냥 이북 가서 한번 살아봐라. 맞아요. 자유가 있는지. 우리나라는 윤석열이 개새끼라고도 누가 붙들어 가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북에는 김정은 개새끼 말 한마디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냥 술집에서 윤석열이 나쁜 사람 그렇게 얘기해도 잡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북도 마찬가지고 그냥 김정인 뭐 이제 죽일 새끼 뭐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진핑 시진핑 가면 반대 운동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러시아도 푸틴 나쁜 놈이라고 막 그게 쉬우면 죽는 거예요, 그냥. 어느 것이 찾아가서보다 죽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 이북 완전 정치는 공산당이에요, 지금도. 맞아요. 공수는 맞아요. 자기만 노력하면요 정말 잘 사는 나라. 지금 이 건설 현장에 가보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반장이 있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더 많아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목공 10명, 뭐 철근공 10명, 뭐 미쟁이 10명 막 데려와가지고 10명씩 데려다니면서 그냥 반장질 다 해요. 그래가지고 문재인이가 이북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 와서 우리나라 뭐 부동산 매입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줘가지고요. 중국 놈들이 집을 많이 사가지고 대출 규제는 우리나라 사람은 하고 예. 중국 사람은 대출 규제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놈들이 부동산 아파트 매입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번 놈들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급 문재인이가 5억짜리가 15억 됐다니까요. 맞아요. 예? 두 배, 세 배 올랐죠. 예. 또 조선족들한테 투표권까지 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걸 없앤다 그러더라고. 말이나 돼요? 중국 사람들하고 물어보면요. 만약에 이북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중국이 우리 편 안 대주고 이북 편 들어준다면 자기는 한국 안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중국이 이북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북을 도와준다는 거야. 중국 놈들 교포도 다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의료보험도 그렇고요. 예. 예, 의료보험도 보면 중국 사람들 얼마나 의료 쇼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한국에 와갖고 딱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맞습니다. 혜택 다 받고 그냥 가버리고 우리는 세금도 안 내고. 나는 중국 사람들한테 직접 내가 물어보고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뭐라 그러던가 좀 네? 구체적으로. 아니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네들 한국에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우리나라에서 잘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북하고 이북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중국이 이북을 도와준다. 그러면 당신네들 우리 편 들겠어요? 물어보면요 중국 편 든다는 거예요. 우리 편 안 든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예, 다 그래요 다. 심각해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혜택 주고. 그리고요 총알 없는 전쟁을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네, 맞아요. 지금 어떻게 먹으려고 하냐면 1차 목표가 중국 한족하고 중국 사람들을 1차 목표가 1000만 명을 한국에 이주시키는 목표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3번까지 지원을 해줘요. 한 번 망해도 2번 망해도 3번까지는 해줘요. 그래서 자기 자본의 90%까지 대출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1억이 드는 사업을 한다. 사업 계획서면 9천만 원까지 막 지원해 준다고. 그래 한국에다 부동산 다고 그러면 무조건 사게끔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목표가 2천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 남자건 여자건 결혼하면 자기 식구가 2천만 명이 된다고. 거기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3천만 명.
그러면 나중에는 투표권까지 전부 다 남한이 중국화 돼버린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렇게 합법적으로. 만나? 전쟁을 안 해도 예. 그냥 합법적으로 중국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중국은 무서운 거예요. 무섭죠. 네, 옛날 방식이 인해 전술이다 그죠? 그리고 지금 중국도요, 지금 56개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네, 소수민족. 소수민족이. 그러니까 한 몇 개 민족은 아무리 해도 중국이 다스릴지 모르니까 애초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중국 사람들이 간다 그러면 월급의 3배를 줄 테니까 그쪽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여자를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그러면 이쪽에서 본토에서는 100만 원 받으면 이쪽으로 가서 당신들이 가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 이게 300만 원 준다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그쪽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결혼 비용을 다 대주겠다. 지금 중국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쪽 남자가 이쪽으로 와서 저 중국 본토 여자 이쪽 여자하고 결혼하면 직장도 마련해주고 결혼 비용도 대주겠다. 그런 지금 전술을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합법적으로 무력을 쓰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중국을 만드는 지금 조직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무서운 나라예요, 중국이요. 그리고 한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지금 우리 후손들은요, 앞으로 중국 사람들 밑에서 이제 월급 받고 이게 살아나갈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제주도도 보면 부동산 엄청나게 많이 사놨죠. 제주도뿐만이 아니에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빌딩 나오면 무조건 사버려요, 그냥. 저 제주도는요, 호텔이고 뭐고 나오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15억에 내놔도 중국 사람이 산다니까요, 그냥. 저 마포 가면 서구 청기와의 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길거리 청기와의 시장이 있었어요. 홍익대학교 앞에 쪽인가? 홍익대학교 그 홍대 사거리. 예, 예. 청기와 예시장이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크게 있었다고. 그거를 중국 사람이 사가지고 예. 헐어서 호텔을 jes어. 아, 중국 사람밖에 안 받아. 아, 한국 사람 안 받아요. 중국 사람 안 받아요. 완전 차이나타운이구나. 아, 대림동 가보세요. 대림 이동 가보세요. 거기는 완전 중국이에요. 맞아요. 예? 저 대림 2동 3동 가보세요. 가리봉동 가보세요. 가리봉동 가면요, 인력 시장 있잖아요. 예. 아침 새벽이면 인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90%가 중국 사람들이야. 90%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거 가서 캥세를 못해요. 그리고 그 소개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인력 소개해주는 데도 중국 사람이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아,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정치하는 놈들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 인력 시장도 중국 놈들이 다 오야지하고 있다니까. 네? 건설 현장에 가면요, 우리 젊은 애들이 노는 놈들이 50만 원 받고 이 건설 현장에 가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커피숍에 가서 100만 원짜리 월급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 아예 하기 싫다 말이잖아. 아, 지금 건설 현장에 가면요, 예. 자기가 한 달만 배우면 목공이든지 미쟁이든지 철근이든지 목공일 뭐 몸만 막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철근일은 뭐 다 공장에서 구부려져 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세팅해 가지고 가서 그냥 엮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뭐 저 미쟁이는 그냥 이게 한 달만 배우면 그냥 다 세면도 바를 줄 알잖아요. 예. 한 달 배우면. 그러면 20만 원, 25만 원이에요. 일당이. 일당이. 네. 또 타일 이렇게 있잖아요. 제일 비싸요. 30만 원, 35만 원이에요. 하루 일당이. 도배하는 사람들도요, 한 달 하루 일당이 20만 원, 25만 원이에요.
그 하루씩은 와요. 방 3개에 얼마 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 일당을 쳐보면요. 제가 일 시켜보니까 일당이 한 25만원씩 쳐주더라고요. 도배지는 몇 푼 안 가요, 손님. 그렇죠. 예? 도배지는 몇 푼 안 가더라고요. 다 인건비야, 일당. 제가 이 건물을 5층짜리를 지어봤어요. 지어봐가지고 지다 보니까 내가 도사가 된 거야. 모르고 지었는데 지어보니까 거의 인건비야, 인건비. 인건비가 왜 이렇게 비싸? 집 짓는데 속 터지더라고요. 일 한 2시간 하고 새참 달라고 그러고 2시간 하면 끝나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침에 와가지고 한 2시간 하면 새참 줘야 돼. 그리고 좀 있으면 12시 점심이고 점심 먹고 한 2시간 하면 또 새참 줘야 되고 한 2시간 하면 또 일 끝나. 8시간밖에 안 해요. 맞아. 문재인이가 8시간 근로기 주고 만들어 놔가지고요. 52시간? 죠 하루에 8시간. 예? 8시간이 더 시키면요. 또 걸려요, 또. 맞아. 예? 옛날에는 식당 같은데, 동대문 남대문시장 같은데 가면은 한 12~13시간 하고 한 달 얼마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문재인이가 노동법을 만들어가지고 8시간 이상 하면 근로기준법 걸려가지고 주인도 구속돼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지금 외국 근로자들도 8시간 더 시키면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싫다 그러면 못 시켜요. 그리고 더 시키려면 1.5배 임금 더 줘야 되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요 다 거짓말 하나도 없이 다 맞는 겁니다. 맞아. 예. 손님께서 어느 주위에 계신지 모르지만 그쪽에 좀 하시면 좀 말씀 좀 많이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그냥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1차 목표가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 한 여자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2000만 명. 거기다가 자식까지 나오면 그냥 3000만 명 그냥 되는 거예요. 1차 목표가 1000만 명이라고. 이제 1000만 명이 아직 안 돼가고 있는데 1차 목표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 하자 없이 지금 하고 있다고. 그것도 완전 중국 돼버리지. 중국 돼버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중국은 인원이 막 15억 아니에요. 맞아요. 한국으로 1000만 명 보내 표도 안 나요. 표도 안 나지. 예? 전철타도 있잖아요. 네, 중국 사람들이 참 떠들고 뭐 시끄럽고 맞습니다. 대단해. 아니 그럼 남은 나라 왔으면은 조용조용하게 이 얘기하면 이해를 그건 한다만 없어요. 없어요. 예. 완전 떠들고 자기 대림동 아빠 가보세요. 대림동 뭐 가리봉동 가면 뭐 완전 걔네들 판치고 다녀. 한국 사람들 고개 숙이고 다닌다니까요. 거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하철 안에서도 그렇다니까요. 네. 지하철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또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말고 그러면요. 걔네들이 신고해요 또. 내가 그래 함 당했어요. 예. 그래 함 당한 적 있어요. 제가. 그리고요. 제가 79이니까 전철 타면 노약자석에 내가 앉을 수 있잖아요. 예. 젊은 놈들이 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아. 그 사업 등록증을 이제 교부받으려고 갔는데 써가지고 그냥 내니까 한 34살 먹은 남자야. 눈길도 안 줘요. 그리고 말을 무뚝뚝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젊은이 내가 여기 뭐 젊은이한테 무슨 죄 졌어?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무뚝뚝하게 하고 불투명하게 불친절하게 해? 그랬더니 사람이 쳐다볼 때 안 입고 온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큰 소리를 할까. 아니 세무 공무원들은 이렇게 민원인한테 이렇게 불친절해도 되는 거야? 소리를 한번 냈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뭐라고 한줄 알아요? 뭐래요? 자식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 잘했다. 그러면 너는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면 안 되냐? 이런 나쁜 그냥 뭐 소리 듣는데 그 책임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사람이 책임자라고. 그래서 직원들 교육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말이지. 나 영업용 택시 하고 있는데 손님이 타면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모실까요? 그 정도는 인사한다. 맞아. 근데 여기서는 눈길도 안 주냐? 막 뭐라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죄송한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여기 사업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민원을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전부 다 여기 세무서에서 세금 매겨주는 거 다 세금 내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돈을 갖다 주는 데인데 돈 내는 사람들한테 주인이 돼야지. 어떻게 여기 주인이 월급 주는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느냐. 뭔가 잘못됐나 뭐 뭐라 그랬지. 교육 좀 잘 시키라고 말이야. 나 아직도 공무원들이요 이 민원인들한테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어렸어요. 요즘은 경찰들이 좀 나아졌더라고요. 경찰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예. 그랬지. 경찰들 전번에 가니까 이제 손님하고 의견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금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이제 무임승차로다가 이제 고발을 했어요. 16,000원만 나와서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파출소 가니까 경찰이 커피를 딱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가지고 아 우선 이거 드시고 앉아 계시라고 저희들이 잘 처리하겠다. 아 그 커피 한 잔에 그 자판기에서 뽑아주는 게 뭐 큰 건 아니지만 마음이 그렇죠. 굉장히 그냥 녹아내리더라고요. 아, 맞아요. 경찰이 많이 달라졌구나. 딱 떨더라고요. 참 그 당시 그러니 푹 쓰러지더라고. 어릴 때 봤을 때 진짜 충격 많이 받았겠어요. 많이 받았어. 뭐 평생 그게 안 떠나고 머리에 안 잊어버리죠. 안 잊어버리고 지금도 눈에 선한데. 눈에서 나고 70년 거의 각 지났는데 그죠? 아 그래도 뭐 전주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바른 진짜 그동안 대한민국 현대사 살아오시면서 바른 시각 갖고 계시니까 저로서도 마음이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아 정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사람들 많이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거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이승만 대표 안 계셨으면 나라 없어졌어요. 왜냐면 일본 놈들이 1910년에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36년간 지배했잖아요.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돼서 일본 놈들은 싹 빠지고 한국 사람만 남아있잖아요. 강공섭이 구경접시가 그 잔재들 밑에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청소를 하려니 강공섭이 구경접시가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내가 어린 나이 때도 우리 동네에서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맞아요. 고등학교 다닌 사람들 힘들었다고.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싹 없애고 딴 사람을 안 치자니 그 행적을 볼 사람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나라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일제 청산? 어떻게 청산을 해요? 지네들 같으면 청산 어떻게 해요? 나라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예? 뭐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하고 손잡고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미국 놈들 조건 다 들어주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남한이라도 건진 건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요 지금 공산당 됐다니까요. 북한하고 똑같죠. 네? 예. 이부 가서 김정일이 말 듣고 이래라 저래라고 살아야 돼요. 맞아요. 아, 그럼 선생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